그러면은 그 잘 꽈으니까 이 꼰 거를 풀어야죠. 그렇죠? 근데 네.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임팩트를 세게 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. 예, 공을 멀리 보내려면 세게 쳐야 되는데 그 세게라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거죠. 이 세게라는 포인트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그 쉽게 말하면 그냥 꾀를 부리면서 요령을 음. 부리면서 이 헤드 스피드를 올려줘야 되는데 이 세게 치는 동작을 어떤 식으로 풀어내는 경우가 있냐면 백스윙 올려서 그냥 이렇게 돌죠. 네. 네. 이거는 그 어떤 꾀도 부리지 않은 너무 정석적으로 돈 그냥 나쁜 스윙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스피드를 내는 거는 몸의 회전을 빨리 돌리는 게 사실 클럽 스피드의 영향을 다 준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. 우리가 임팩트 순간에 헤드의 스피드가 올라가게 하려면 우리가 몸은 빨리 돌지만 도는 그 몸을 빨리 멈춰야지만 헤드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이 관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. 네. 그래서 제가 항상 나올 때 이 샤프트로만 표현했는데 좀 그 요 헤드 끝을 잘 볼 수 있는 이렇게 좀 부드러운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어요. 그래서 우리가 임팩트 순간에 그 돌면은 어떤 느낌으로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백스윙 올리고 그냥 돌면은 이 헤드가 어떻게 되죠? 뭐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동작은 아닌 거죠. 그냥 휘둘러지는 거지. 네. 근데 만약에 제가 임팩트 순간에 몸이 잡힌다라고 하면은 이 스틱의 헤드 끝은 여기서 어떻게 되죠? 앞으로 어. 튀어나가는 거 보셨죠? 여기서 우리가 몸이 잡으면 음. 그러면은 헤드가 관성으로 앞으로 튀어나가는 동작을 만들어낼 음.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왜 약한 채 쓰면은 훅이 나고 강한 채 쓰면은 슬라이스가 나는 이유가 만약 김세현 아나운서가 나와서 제 드라이버를 가지고 휘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닐 거예요. 맞아요. 그렇죠? 근데 저는 휘게 할 수 있어요. 힘이 있으니까. 음. 그래서 타이밍이 맞춰서 헤드가 들어오는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데 아무리 해도 브레이크가 안 잡혀요. 그럼 헤드가 안 오니까 어떻게 되죠? 늦게 오니까 우측으로 가는 거고 만약에 제가 이런 샤프트를 가지고 공을 쳤다. 그러면 살짝 잡았는데 벌써 헤드 훅 들어오니까 훅이 나게 되는 거죠. 네, 그래서 이제 나한테 맞는 이제 샤프트도 되게 중요한데 일단 중요한 거를 떠나서 왜 약한 걸 쓰고 강한 걸 쓰는지 모르는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샤프트의 이 탄성을 잘 이용해야지만 우리가 그 또 적은 힘이에요. 우리가 살짝 여기서 확 걸었더니 확 맞아야 되거든요. 네. 예. 빨리 도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치지 않았는데 살짝 밟았더니 헤드가 훅 들어오는 느낌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. 그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임팩트 순간에 뭔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어떻게 거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 임팩트 순간에 우리가 브레이크를 거는 건 왼쪽 다리가 조금은 펴지고 몸이 좀 더 올라오면서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돼요. 만약에 우리가 올라오지 않고 그냥 스윙을 한다. 그러면 이 헤드를 진자 운동을 시켜버리면 자 여기서 그냥 이렇게 그냥 움직이죠. 음.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. 네. 근데 여기서 이 헤드의 움직임을 더 많이 만들려면 이 손을 약간 낮췄다가 위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? 확. 어. 그러면 헤드 끝이 빨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. 똑같아요. 우리가 스윙을 하면은 높이가 변하지 않고 돌면은 이 헤드의 가속, 순간적인 가속을 만들 수가 없는데 이 순간에 내가 살짝 올라온다고 하면 이 팔에 힘을 빼더라도 헤드가 나를 타고 넘어가는 이런 그 순간적인 가속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빨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우리가 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임팩트 직전에 네, 낚아채 주면서 네. 헤드 스피드 올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몸을 계속 돌리려고 하고 이런 동작보다는 임팩트 순간에 잡아놓고 헤드를 위로 낚아채는 동작으로 연결해줘야지만 헤드의 순간적인 가속을 임팩트 전에 헤드의 스피드를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거를 들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. 미리 되니까 문제예요. 미리 우리가 익스텐션도 얼리 익스텐션 그렇죠? 아, 네. 그러니까 펴져야 되는데 돌아 놓고 일단 회전하고 여기서는 아무리 내가 뭘 해도 공이 똑바로 갈 수 있는 위치야라고 했을 때 거기서부터 많이 올라와도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몸을 연습 스윙할 때 과장해서 많이 여는 연습을 많이 시키는 게 이만큼 열고 쉴 때 쳐야지만 실제 칠 때는 좀 덜 열리고 적당한 임팩트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많이 열라고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몸을 최대한 우리가 잘 열어놓은 상태에서 몸을 좀 올려치는 느낌을 네. 해줘도
공이 우측을 가지 않고 훨씬 더 강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. 네. 네. 지금 조민준 프로가 이 상하체 꼬임부터 시작해서 하체 리드를 자연스럽게 어떻게 연결하는지부터 움직임까지 완전히 비거리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전해주고 있어요. 사실 지금 조민준 프로가 다리가 살짝 다쳐서 온 힘을 못 쓰는 상황인데도 거리가 정말 잘 가고 있잖아요. 네, 이 하체 움직임까지 연결을 해서 확실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좀 평소에 이번 겨울에 연습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. 사실 공 안 치려고 그랬는데 공이 그래도 괜찮게 가서 자꾸 치게 되는데 어 네. 일단 여러분들이 스윙을 크게 한다고 하고 공을 정확히 맞추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스윙하는 것보다 우리가 왜 획을 긋더라도 그냥 한 번에 확 가야 잔상 없이 싹 가지잖아요. 그러니까 일단 스윙을 하고 뭔가 거침없이 치는 게 처음에는 좀 무서울 수도 있어요. 근데 그거를 음. 뭔가 공 치면서 시작을 해보지 마시고 연습 스윙을 통해서 우리가 백스윙을 몸으로 던지고 그다음 왼쪽을 딛고 이런 순서를 하고 나서 어. 그다음에 여기서 던지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임팩트 순간에 우리가 걸리는 느낌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. 그 연습을 그냥 집에서도 클럽 잡고 저는 이제 이 스틱 가지고 보여드렸지만 이 클럽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. 그럼 내 샤프트가 그 탄성이 얼마큼 되는지 시험도 해볼 겸 이 상태에서 백스윙 올리고 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. 하나, 둘, 셋. 네. 그렇죠? 그러면 여기서 이거 브레이크 못 잡으면 여기까지 와요. 어.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헤드를 털어내는 연습을 하는 거죠. 탕.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연습 스윙을 해보면 그냥 도는 게 아니고 확 던져주는 그 포인트가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한 2번 튕겨놓고 하나, 둘, 셋. 네. 이런 식으로 던지는 연습을 해보시면 아 얘가 여기서부터 던지는 느낌이 뭔가 뿌려주는 느낌이구나. 사실 이게 임팩트 때 올라오면서 감속을 해라 이거를 여러분이 좀 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손목이 잘 털려야 되는 거죠. 네. 그렇죠. 예, 물론 이제 방향성은 잡고 회전하는 게 바로 가요. 근데 우리가 이제 거리 안 나가신 분들이 가속을 만들어야 되잖아요. 그렇기 위해서는 임팩트 순간에 잡고 돌아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털리는 느낌을 치는 게 훨씬 더 헤드의 가속을 더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. 네. 자 마지막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몸통을 잘 꽈주고 풀어주는 거를 얘기를 했잖아요. 근데 이 큰 근육이 잘 움직이고 있는데 요 작은 게 조금이라도 뭔가 문제가 생겼다. 그럼 이 노력이 헛수고가 되게 됩니다. 이 거리가 많이 나가려면은 정타에 맞춰서 그 다음에 볼 스피드가 올라가야 돼요. 근데 볼 스피드가 안 나오는 이유 중에 어, 임팩트 순간에 정타에 안 맞추는 거 빼고 그 나머지는 임팩트 순간 로프트가 누워지는 거예요. 우리가 로프트가 누워지면 사실 공 스피드가 빨리 나가지 않고 굉장히 가볍게 가는 뭔가 탁구공에 날아가는 동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. 드라이버뿐만 아니라 사실 아이언도 이게 드라이버는 사실 올려치는 거라서 그 제껴 맞는 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아이언 같은 경우는 1도만 누워도 한 반 클럽씩 덜 나가기 때문에 임팩트 순간에 내가 7번 가지고 5번을 만들었냐 아니면 9번을 만드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 달라지게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미스하는 아웃인 궤도와 네. 그 다음에 누워 맞는 그 문제는 세트거든요. 그 세트의 손목의 모양은 제쳐지는 거예요. 뒤쪽으로. 네. 그래서 제쳐지면은 우리가 캐스팅 동작도 만들어지고 아웃인 궤도가 만들어지고 그다음 로프트도 누워지고 그래서 슬라이스와 거리 안 나는 이 모든 문제를 갖고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없애려면 왼쪽 손등이 펴지는 느낌만 만들어도 우리가 다운스윙 때 헤드가 안에서 내려와요. 아웃인은 이렇게 오는 게 아웃인이잖아요. 네. 근데 왼쪽 손등이 펴져서 내려온다 그러면은 아무리 해도 아웃인이 될 수가 없고요.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냥 돌아서 맞는다고 하면 로프트도 세워지기 때문에 특히 아이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공 스피드가 빨라지게 됩니다. 그래서 분명히 이제 슬라이스가 나고 거리 안 나시는 분들의 손목의 모양을 보면은 그 제쳐지는 동작이 만들어지는데 또 맞을 때도 이제 누워지는 동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. 그래서 네. 이거를 이제 평소에 연습을 좀 하시는 거예요. 수건으로. 수건으로. 예, 집에 수건으로 지금 당장 말아오셔서요. 이렇게 당장 말아오셔서 그냥 빨래 짜듯이 쥐어 짜세요. 끝까지. 네. 더 이상 꽈지지 않을 때까지 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백스윙 올리고 그 다음에 다운스윙 때 왼쪽 손등을 피면서
피면서 다운스윙 해줄 거예요.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이 연습 내용에 다 들어있거든요.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다운스윙이 내려온다. 그러면은 풀릴 수가 없고 왼손등이 자꾸 이제 쥐어짜면서 내려오죠. 이 새끼 손가락부터 많은 느낌으로 다운스윙 해주면 좋아요. 그래서 엄지는 뭐 띄어도 되고요. 이 새끼 손가락 잡아 당기면서 몸을 돌리지 말고 오른손을 지탱을 해주세요. 그러면은 왼쪽 등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하체 리드를 좀 더 왼쪽 앞에 밟아주려고 하면 저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지금 근육이 늘어나고 있거든요. 네,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훨씬 더 이 저항력도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왼쪽 손도 강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임팩트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 몸에 어떤 그 여유 있는 꼬임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네. 이렇게 오늘 비거리를 향상하기 위해서 몸의 꼬임과 또 이렇게 마지막에는 또 볼 스피드까지 향상할 수 있는 비법까지 조민준 프로가 알려드렸는데요. 배운 내용들 핵심만 간략하게 정리해드립니다.